One of the biggest, most important one is physical AI. AIs that understand the laws of nature. And then, of course, physical AIs is about AI. 피지컬 AI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물리적 세계와 만나는 AI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거를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AI가 비서처럼 움직이는 걸 에이전트 AI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써왔었던 뭐 챗GPT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화면 속에만 존재했죠. 그런데 이 피지컬 AI는 쉽게 말하면 몸이 있는 AI니까 뭐 로봇팔을 움직인다든지 자율주행차를 움직인다든지 공장 설비를 직접 제어하는 AI입니다. 몸이 주어져서 그 몸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들이 결국 휴머노이드가 되는데, 이 일을 하다가 어디에 부딪히면 넘어지고 뭔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지고 하는 것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휴머노이드가 막 쓰러지면서 쓰러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예전에는 AI들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와장창 긁어서 그걸 배우면 됐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휴머노이드가 부서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오작동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끔은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행위를 하면서 배워나간다는 측면에서 그 휴머노이드 같은 이제 로봇에 올라가는 피지컬 AI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s I have often pointed out, the only AI that works well today is AI behind the screen in the virtual world. So we have AI that can automatically summarize documents and create images and programs and PowerPoint slides, but there's no AI-controlled robot that can do what a plumber can do, or an electrician, or a capuchin monkey. So in many, many ways, our AI behind the screen is really limited. And passing the so-called Turing test doesn't mean anything. That's much easier than true AI, physical AI in the real world, where you have real robots and real factories, and where the AIs that are controlling these robots and the factories have to learn from experience through self-invented experiments how the world works and what you can do in it. K-팝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건 물론 사람처럼 관절을 굽히고 능숙하게 물건도 집어듭니다.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빵을 오븐에 넣어 굽거나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정리하는 일 등 여러 가사 작업도 뚝딱 해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로봇들인데 AI가 탑재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른바 피지컬 AI입니다. 몸도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좀 닮아가야 되고, 지능도 사람을 좀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라는 게 한 170 정도 되는 사람이 보통 50에서 60kg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도 그 정도 폼팩트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빠르게 걷고 달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뭐 할 수 있으려면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화된 구동기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비용도 굉장히 싸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큰 힘을 내야 되고, 지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이게 고정된 로봇이 아니고 막 다니게 되니까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충격이 더 강해내야 되고, 뭐 그런 기술들이 또 개발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술들이 있겠지만 또 이제 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쪽 다리가 이렇게 관절이 뭐 크게 보면 한 6개, 팔은 한 7개, 8개 정도 된다고 하면 손은 하나에만 20개에서 25개 정도의 관절이 들어있거든요. 그 많은 관절들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내도록 하는 굉장히 작고
관절은 많고 또 그게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핸드가 사람처럼 정교하게 되게 하는 게 또 어렵고 또 해야 될 일이고. 이 피지컬 AI가 가져오는 변화가 특히나 산업 현장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동화가 고정된 라인에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는 이 작업이 조금 바뀌어도 학습과 재설정을 통해서 유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로봇 팔 같은 경우는 이미 공정에 있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볼선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놀라운 것은 이 공정이 조금 바뀌더라도 사람 형태니까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유연한 자동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류에서는 뭐 물건을 짚고 분류하고 옮기는 작업이 조금 바뀌거나 재고 파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자동화가 되기도 하고요. 뭐 제조에서는 뭐 조립이나 검사나 포장뿐만 아니라 불량 제작업 같은 영역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건설이나 플랜트 같은 곳에서도 특히나 사람이 어려워하거나 위험한 요소들에서 이 피지컬 AI가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유지보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장이 나야지 그곳에 가서 뭔가 고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미리 고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사전에 조치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ny people describe physical AI as AI moving from software into the real world. What does this transition truly mean? Yeah, so at the moment, we are witnessing some of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moving from behind the screen to the robots. And smart robots are starting to become a reality. They aren't really smart yet. They still cannot do what a child can do. You know, a child can do so many things with its fingers. It can grab all kinds of objects and do all kinds of things with them in a way that no robot comes close. But we are getting closer. The robots are learning better to use these tools, and maybe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they will be good enough to operate the tools and the machines that are currently operated by humans. And this means a lot, because a country that has versatile all-purpose robots would not longer have to worry about a shortage of skilled workers, because it has these robots, and it wouldn't have to worry much about securing pensions and unconditional basic income. So all of that would be possible. But actually, there is much more to that, because once you have a robot that is not super smart, but smart enough to operate all the tools and machines that are currently operated by humans, then you have a new kind of life. Why? Because a robot like that can also make more of its own kind, because it can operate all the machines they need to extract the raw material from the ground, the ore, and then put it on trucks and move it to the factories and refine the material, and then make all kinds of interesting things such as microchips and transistors and robots out of that. So you see, a robot that can operate all the machines that currently only humans can operate can make more of its own kind, and that will be the beginning of self-replicating and then also self-improving machinery. 저희 초기에는 휴머노이드 관절에 집중해서 개발해서 상품화를 했었고요.
과거에는 풀바디 휴머노이드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피지컬 AI라는 물결이 생기면서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휴머노이드가 나와야 하고 그것이 사업화가 가능하겠구나라고 느껴서 지금 이제 상반신만 휴머노이드고 밑에는 이제 휠로 돌아가는 그 세미 휴머노이드 AI 워커를 출시한 상태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고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이 조작 기술 중에서 이 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전체의 관절이 20여 개 또는 많아야지 30개 정도의 관절을 갖고 있는 반면에 손 하나가 우리 인간으로 보면 20개 이상의 관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고 구현할 수 있느냐가 지금 휴머노이드에서 어떤 남은 가장 큰 어렵고 중요한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을 접근해 왔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또 집약적으로 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 강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최초로 세계에서도 지금 이제 손에 꼽을 정도의 회사들만이 이 5개의 손가락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겨우겨우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에 저희가 5개 손가락 20개의 관절을 이용한 손을 출시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저희 회사의 매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의 로봇 수준을 높여놓을 수 있는데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AI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기존의 AI는 AI 에이전트, 즉 우리의 지적 능력에 대한 도움을 주는 AI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인류가 오랫동안 기술에 의존해서 기술로부터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궁극적인 기능들은 지적 능력의 도움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물리적인 도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3D 업종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제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거나 위험한 그런 일들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것이 인류의 꿈이었고 저희 이제 공학자들의 어떤 가장 큰 미션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해결이 가능한 상태로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분야를 지금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AI는 저희한테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와줬죠. 근데 사실 사람이 그걸 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는 청소나 빨래 이런 것들에서 좀 해방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AI가 처음에 나와서 자기들이 글과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청소와 빨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피지컬 AI가 어떤 해결책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게 나온다면 산업의 여파는 기존의 AI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들은요, 저희가 그 DH 파라미터라고 그래갖고 저 위치와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을 어떤 매트릭스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확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은 외부의 어떤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반복적인 작업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일단 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은 먼저 사람이 로봇을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데서 로봇이 움직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로봇이 움직이는 액션을 함께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이제 실질적으로 추론해서 어떤 그 환경이 나왔을 때 주로는 비전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어떤 이런 환경에서 내 일이 딱 주어졌다고 봤을 때 또는 그 VLA라고 해서 랭귀지 데이터도 중요해서
어떤 로봇한테 말로 시작하라고 이제 명령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환경과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 기법들이 지금 로봇에 적용되고 있고요. 그동안은 로봇 회사라 그러면은 FA의 한 일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소요되는 하나의 부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의 인식이 됐는데 피지컬 AI가 대두되면서 이제 더 이상 로봇 업체가 FA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는 노동력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저 시장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있었던 그 AI와의 함께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서 각광을 받고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 이 시기가 가장 큰 변화고요. 이것이 이제 로봇 업계에서의 큰 기회이기도 하고 인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혜택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